자본주의 사회 생존법이란 제목으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얘들아. 자본주의 사회. 다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 야, 이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은 단순히 일만 해서 버는 돈으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일만 해서 버는 돈. 나는 아닌 것 같아. 내 개인적인 경험담이랑 같이 얘기해 줄 건데. 그래서 현대 자본주의에서 살려면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이 투자를 해서 버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야. 실제로 이 업계 1인 현우진, 우리의 우진이도 투자하고 있잖아. 부동산 투자. 투자는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 안정적인 순서로 부동산, 주식, 마지막 코인 세 개. 코인도 투자야. 이것도 잘 알고 하는 투자. 코인 부자 젊은 사람 되게 많어. 의외로. 물론 망한 사람들이 더 많지만. 근데 어디까지나 투자가 다 이런 리스크를 동반하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도 마찬가지야. 망할 수 있어. 어쨌든 이렇게 투자 근로소득이 병행이 돼야지만 현대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나의 개인적인 투자 이야기, 작년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줄 거고, 자, 작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중요한 사건 뭐가 있었을까? 작년 어떤 학생은 계엄이라는데 당연히 계엄 당연히 중요한데 그 전에 11월에 있었던 사건, 자, 바로 미국 대선이야. 미국 대선. 이 전 세계의 미래를 결정할 앞으로 올해부터 시작해가지고 4년 동안에 이 전 세계의 이런 각종 이벤트를 담당할 사건이 2024년 11월에 있었다는 거야. 미국 대선. 자, 그래서 트럼프 해리스. 지금 다 결과를 알고 있어서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그때 당시 상황만 하더라도 누가 이길 것이다. 각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얻었을 텐데 요 트럼프 해리스 대선과 관련을 해서 내가 이제 주식에 투자를 했거든. 그 경험담을 들려줄 거고. 자, 우리나라 언론 트럼프 해리스 누가 인다고 했더니 그래서 주류 언론들 레거시 미디어라는데 이 주류 언론들 뭐 KBS, SBS, MBC, 뭐 조선, 조중동, 한겨레 등등등 이런 주류 매체들 다 이 트럼프 해리스 대선 당일까지도 어떤 뉴스는 우리나라 언론은 그 해리스가 이긴다고 했단 말이야. 해리스가 개표 순간까지도.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면 어떠니 트럼프가 이겼는데 그냥 이긴 게 아니라 아예 처발랐어. 대통령, 상원, 하원 이 세 개. 다시 한번 얘들아, 그냥 이긴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발랐다니까. 세 개. 뭔가 이상하지 않니? 아니 아니 해리스 박빙이라며. 해리스가 이긴다며. 근데 이걸 뚜껑 열어보니까 아예 박빙은커녕 완전히 대패했다는 거야. 대패. 아, 그래서 내가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거는 이 레거시 미디어가 얼마나 우리한테 거짓 정보를 전달해 주는가. 그래서 페이크 뉴스와 어센틱 뉴스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싶다는 거야. 나는 사실 작년 2024년이었지. 2020년, 16년, 2016년에 이제 트럼프가 처음 등장했잖아. 트럼프, 그다음에 클린턴. 너네 이제 어려서 아마 생각이 잘 안 날지도 모르겠는데 이때 처음에 등장을 해서 트럼프 클린턴은 붙었는데, 자, 이때 당시만 해도 미국 주류 언론들도 다 전부 다 클린턴이 이긴다 했거든. 전부 다. 나도 그 당시에는 이런 사회 현상에 별 관심이 없어가지고 투자도 잘 못했고, 그래서 그냥 이 뉴스만 다 보고 주류 언론, 우리나라 그다음에 미국 언론 다 CNN 이런 거 보고 클린턴 이긴대. 아, 당연히 클린턴이 이기겠네. 그리고 뭔가 클린턴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 트럼프는 또라이다, 미친 사람이다, 뭐 부동산 재벌에 뭐 성추문도 많고 막 이상한 걸 묘사하니까 당연히 클린턴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뚜껑 열어보니까 아니 웬걸 또라이가 대통령이 된 거야. 또라이. 참, 말이 안 되지.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데 미국 사람들 대부분 다 이 트럼프한테 투표를 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 딱 처음으로 생각했어. 뭔가 이상하다. 아니 이 주류 언론들이 다 하나같이 클린턴이 된다고 했는데 완전 반대의 결과. 이때부터 이제 뭐가 진짜이고 뭐가 가짜인지를 뭔가 의심을 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 2016년부터 지금 8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 대한민국도.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식견을 갖추게 됐는데, 어쨌든 2020년에 트럼프 패배하고, 자 이제 2024년 대망의 해 트럼프랑 해리스 붙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때 이제 내공이 쌓여가지고 8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그 다음에 돈도 열심히 모아가지고 내공이 쌓여서 2024년에 과감한 투자를 하게 됐다는 거야. 과감한 투자. 자, 둘 중에 하나. 배팅. 결과 모른다 생각하고 배팅. 만약에 국내 뉴스만 봤으면은 해리스한테 배팅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국내 뉴스를 믿지 않고 이런 일을 내가 한번 속아봤잖아. 한번 속아서
이상한데 다시 알아보니까 나는 트럼프가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트럼프에다가 베팅을 한 거야. 트럼프에다가. 자,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었냐? 자, 주식 수익률 114.89%. 100%, 114%.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들아, 너네들이 100만 원을 투자하면은 114만 원을 번 거라니까. 114%. 거의 2배 가까운 금액. 내가 100만 원이라 해서 그렇지. 1000만 원이면, 억이면, 1억이면은 1억 1,400만 원을 받는 거라니까. 내 1억에 더해가지고. 그래서 억 단위의 금액을 베팅, 올인, 머스크처럼. 머스크는 응? 민주당한테 돈 하나도 안 보태고 트럼프한테만 올인했잖아. 나도 마찬가지. 머스크처럼 트럼프한테 올인해가지고 이제 요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올해 내야 되는 세금만 올해 5월달에 미국 주식 내야 되는 세금만 거의 한 4천만 원 내야 돼.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자,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주식으로 돈 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뉴스 이런 게 되게 무섭다는 거야. 되게 언론이라고 하면은 뭔가 공정하게 사실만을 전달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가짜 뉴스도 진짜인 것 마냥 만들어내가지고 아니 개표 당일까지도 트럼프가 아니 해리스가 이긴다며. 박빙이라며. 박빙은 무슨 아예 말이 안 되는 결과가 나왔다니까.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언론이 얼마나 진짜 참 썩어 있나 안 되는가를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달았고 이번 경험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매트릭스 같다 생각했어. 매트릭스 영화 매트릭스. 자 매트릭스 이거 되게 옛날 영화라서 모르는 학생도 많을 텐데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주인공 키아누 리브스가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놈들이 나타나더니 막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납치됐다가 풀려나가지고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이 빡빡이 아저씨가 나타나가지고 나중에 이 그 키아누 리브스한테 자 빨간 약을 먹을래 파란 약을 먹을래. 빨간 약을 먹으면은 너가 사는 세계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될 것이고 파란 약을 먹으면 그냥 살던 대로 살 것이다. 해서 이제 빨간 약을 먹고 내가 사는 세상이 매트릭스였구나. 가짜 세상이었구나. 진짜 진실을 알게 돼서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여러 가지 액션을 섞어서 하는 그런 영화인데 진짜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매트릭스랑 다름없다고 생각했거든. 내가 평범하게 그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더라면은 진짜 뭐가 진짜인지 몰랐을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다시 한번 깊게 파보니까 뭐가 진짜인지 알게 됐다는 거. 다시 한번 얘들아 생각해봐. 우리나라 뉴스만 믿고 내가 투자했으면은 돈을 날리는 거라니까. 전 재산 날리는 거고 아니면은 돈을 버는 거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를 작년 투자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은 이 한 번의 투자를 가지고 성공했다고 해서 절대 자만하면 안 돼. 나중에 너네들도 아마 투자를 할 기회가 있을 텐데 이 투자에 대한 성공이 자만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거야. 항상 겸손해. 항상 죽을 때까지 돈 좀 벌었다고 해서 막 까치고 다니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막 명품 사고 뭐 하고 그러면 안 돼. 다 결국엔 잃게 돼 있고 그래서 항상 겸손한 자세로 다음번 투자했을 때에도 그게 실력이 되도록 한 번 더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올해 굉장히 중요한 해야. 2025년. 굉장히 중요한 해. 트럼프가 다음 주에 본격적인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 각종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을 거고 이미 2017년에 한번 경험을 했었거든. 그래서 요거를 잘 분석해서 마찬가지 올해 비슷한 정책 기조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대비를 해야 되고 아까 얘기했지. 투자의 세 가지. 부동산, 주식, 코인. 자, 바로. 그래서 올해 코인 대불장이 예정돼 있어. 2017년에 한번 코인 올랐다가 떨어졌고 2021년에 역시 비슷한 파동. 2025년 이때 이제 코인 대불장이 예견돼 있는데 물론 이 대불장 속에서도 당연히 돈을 잃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공부를 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잘 생각해서 투자하면은 돈을 버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다시 한번 투자가 이 코인이 항상 나쁜 게 아니라 누군가는 돈을 번다니까.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하고 대비를 해서 투자를 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건데 어쨌든 너네들은 얘들아 하지 마 얘들아 하지 말고 지금 공부해야 돼. 투자를 생각할 때가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되고 물론 투자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너네들은 이 입시 공부를 끝내야 돼. 그래서 지금 내가 설명했던 요 개인적인 경험담 그리고 왜 너네들이 입시 공부를 빨리 끝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내 블로그에 잘 정리해놨으니까 얘들아 내 블로그 방문해서 왜 고등학교 입시를 빨리 끝내야 될까 그거 읽어보면은 잘 나와 있거든. 잘 정리됐으니까 그거 보면서 한번 여러 가지 생각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고 마지막으로 또
이게 돈 번 게 너네들이랑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야 얘들아. 이렇게 직접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어, 이벤트 수강생 전원한테 이제 도너츠랑 크리스피 도넛 6개짜리 그리고 커피까지 다 쏠 테니까 나가면서 기분 좋게 받고 집에 가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집에 가면서 한번 내 블로그 내용 다시 한번 블로그 내용 잘 보면서 아 내가 왜 입시를 빨리 끝내야 되는가 이 생명과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빨리 끝내야 되는가를 잘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